알파 입자라는 게 뭘까요? 알파 입자, 알파선. 이게 우리는 이렇게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배웠을 거거든. 그럼 알파 입자가 뭐냐고? 헬륨의 원자 핵입니다. 자, 헬륨이라고 하는 건 2번이야. 그러면 헬륨의 원자 핵에는 양성자가 2개 있죠. 그럼 전자 2개를 떼냈어. 그럼 어떻게 된다? 헬륨이 이가 플러스 띄고 있는 플러스 입자이겠죠. 그게 알파 입자인 건가? 맞아? 이 알파 입자를 갖다 쪼아줬어. 그럼 플러스를 띄고 있는 거 쪼았어. 그러면 봐봐. 원래 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데? 전자는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원자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있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플러스가 오면 어떻게 되는데? 그냥 봐봐. 금박을 갖다가 얇게 펴가지고 금박을 이렇게 둘러놨어. 맞지? 금박이 있고 금박이 있고 이 뭐라노 이게 쪼여져서 이게 나오게끔 만든. 그렇게 해서 광선이 쪼고 지금 내가 이거를 갖다 알파 입자를 계속 쪼아줬어. 그러면 지금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이 금속 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금박인데 이걸 구성하고 있는 게 뭐 전자가 있다고 했어. 그러면 얘는 전자는 분명히 마이너스 입자를 띈다고 했잖아. 그럼 내가 플러스 계속 쏘아주면 어떡해? 그냥 일자 그냥 다 스쳐 지나가겠죠. 그런데 분명히 이제 실험을 하니까 그렇게 나왔어. 근데 한 번 갑자기 톡 튕겨 나온 거야. 교수님 실험했는데 이게 이상한 게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려고 갔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니 잘못했다 다시 해라. 이러거든. 보통 진짜 실험실은 그렇습니다. 하고 하는데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뭐 몇백 번, 몇천 번 썼는데 한두 개 튕겨 나왔으면 그런 값 됐어. 근데 또 그러니까 실험하면 실수는 할 수 있는데 또 튕겨난 거 봐봐. 이렇게 돼가지고 하면 그냥 이게 여기서 쏴줘가지고 이걸 통과시키면 그냥 어떻게 여기 그냥 여기 똑같은 자리에 찍혀야 돼. 근데 어떻게 얘가 튕겨 나오니까 다른 데 찍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한 번, 여기 한 몇 수십 번이 나오면 여기 한 번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야. 근데 또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 그러면 이상한 의문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뭐다? 튕겨 나가는 게 많겠나? 그냥 뚫고 나가는 게 많았나? 뚫고 나가는 게 많았어. 그러면 원자가 있으면 거기가 어떻게 그냥 뚫고 나갔어. 근데 튕겨 나온 게 있다는 것은 얘보다 더 강한 몸 플러스가 있겠구나를 예상한 건가? 튕겨 나오는 걸 보니까 얘는 원자 핵이라고 하는 것의 존재를 발견한 건가? 됐어? 근데 원자 핵인 거 알았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한다? 원자 핵은 대부분은 어떻게? 이 대부분의 원자의 질량을 들고 가지고 있는 원자 핵이 가운데 있는 건가? 맞아. 그러니까 그게 크게 탁 튕겨 나온 건가? 그렇게 해서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다. 이렇게 알았다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건 2개밖에 안 나와 있어 지금.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두 번째 뭐 했다? 뭔 발견? 원자 핵 발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성자가 먼저 발견되겠죠. 양성자 발견. 맞아? 그러니까 그 플러스가 뭐냐 해서 양성자 발견한 거야. 그 다음 네 번째. 중성자. 됐습니까? 자,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원래 양성자가 지금 뒤에 발견되잖아. 그러니까 양성자를 발견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의 주기율표를 사용하는데? 멘델레프는 원자량 순서대로 이 원소들을 쭉 나열한 건가. 그래서 양성자가 발견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이게 뒤바뀌는 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원자량 순서로 했을 때 뒤바뀌는 게 몇 개 있다고. 그게 뭐라고? 양성자하고 중성자하고 전자하고 다 개수들이 다 달랐던 거야 지금. 그래서 양성자가 더 뒤에 발견되고 중성자는 더 왜 안 발견됐겠노? 봐봐. 그냥 전하가 플러스 띄건 마이너스 띄건 하면 무슨 특징이 있어? 아무 게 없다고.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발견된 거야.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원자들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에서 배웠어. 자, 그러면 이제 이겁니다. 아까 뭐라고 했냐면, 자, 우리가 탄소는요 6번이야. 근데 탄소의 12라고 하는 거는
질량수거든. 그러면 탄소라고 하는 거는 양자가 6개, 전자가 6개, 중성자가 6개가 있어. 그래서 양자랑 중성자는 같은 거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어서 그런 건가? 그런데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합쳐진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에 전자가 있어. 그런데 양성자하고 중성자, 전자 다 질량은 띄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자의 질량을 봐봐. 이만큼 작아. 봐봐, 얘 전자 하나도 1.0, 1. 얼마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엄청 작은 값이거든. 근데 얘도 1. 얼마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인데 얘는 더 작아. 1800분의 1 정도만큼 작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상대적인 질량을 양성자는 한계가 1, 중성자도 한계가 1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자는 어떻게? 0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6이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 수인 동시에 중성 상태의 전자수라는 걸 알았어. 원자 번호가. 그럼 이제 질량을 띄고 있는 거는 누구다? 양성자하고 중성자니까 이 두 개 더한 게 뭐가 된다? 질량수가 되는 건가? 그래서 탄소인 경우에는 양성자가 6개, 중성자가 6개 있으니까 질량수가 10인 건가? 그럼 봐봐, 수소는요 이렇게 나온다고. 수소는 1번이고 1이거든.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자연계에서 99. 몇 프로 존재하고 있는 애야. 그럼 얘는요 양성자 1개, 중성자 0개. 그렇죠. 전자 1개인가. 그래서 질량수가 얼마? 1인 거야. 근데 실제적으로는 얘는요 뭐도 존재한다. 질량수가 3. 2부터 갑시다. 질량수가 2인 애가 있다고. 얘네들은 뭐냐면 자 질량수가 2가 된다는 것은 뭐가 달라진 건가?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있으면 1, 1, 0이었는데 1, 1, 1이 된 거야. 이 합친 게 2가 되니까 질량수가 2짜리인 게 있는 건가. 그런데 자연계에 보면요. 누구? 99.9 거의 98까지는 질량수가 1짜리 수소인 이거는 어느 곳에 봐도 이 비율이 비슷하다는 거야. 그런데 0.01 정도로 질량수가 2짜리가 존재하는 건가. 근데 3짜리도 있는 방사선인데 엄청 거의 찔끔 있는 거가. 맞아?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탄소도 아까 내가 질량수가 10이라고 했거든. 12짜리가 98.9%지만은 실제로는 13짜리도 있고 그 위에 이것도 미랑 존재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라도 어떻게? 봐봐. 산소가 O2인데 16짜리인 산소를 포함하는 게 있지만 어떻게? 17? 18짜리에 포함하는 것들도 있더라 이 말인 건가. 그러면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죠. 자, 문제가 나올 때는 양성자수, 중성자수 합친 게 뭐다? 질량수. 거기다가 전자까지 있어요. 그러면 원자 번호는 이거 두 개인데 중성자수, 즉 양성자수가 같습니다. 그러면 원자 번호가 같다는 것은 양성자수는 당연히 그 걔 고유한 값이니까 똑같은 거잖아. 그런데 중성자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야. 수소도 1짜리가 있고 수소가 2짜리가 있다는 것은 중성자수가 달라서 뭐가 달라지는 거? 질량수가 달라지는 거 우리 뭐란다? 동위체. 우린 동위원소라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동위체라고 용어를 기억해 주십시오.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는 이게 뭘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올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야. 자, 뭐 양성자가 가장 많은 거, 중성자가 아니면 양성자하고 중성자 수가 똑같은 거 이렇게 해서 표를 그리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뭐 원자 번호, 질량수를 보고 전부 뭐 찾는다. 양성자 찾고, 중성자 찾고, 전자 찾고, 질량수 이렇게 표 만들어 놓고 내가 뭐 리튬을 쓰든지 뭐 나트륨을 쓰든지 이렇게 꼭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것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얘는 동위체, 동위원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질량수 자체가 다른 것 뿐인 거야. 맞아? 그러면 화학적 성질이 어떻게 되는 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문제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표 만들어 놓고 찾으면 끝인 거야.
요거는 못한 척 없겠죠?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 정자 찾고 질량수 찾는 거 이거는 문제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찾아내면 돼. 우리 방사선 동위체라는 말 들어봤어? 그러니까 방사선 동위원소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어? 어디에 이용하대? 위치 주도. 위치 주는 또. 또 어떤 거? 폭탄? 폭탄? 뭐지? 폭탄은 뭐요? 폭탄? 우라늄에서 핵폭탄 말하는 거 지금 그 말하고 싶은 거지? 아니야? 아니 그거 말고 나 알고 싶어. 혼자 동화시킬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의료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게 뭔데 좀 얘기 좀 해봐봐. 확신할 때 혹시 중력과 상관없다 하는 거 할 때 이렇게 A랑 A 쪽에 들어서 음이온수 옥신 넣고 밑에 비워두고 해서 뒤집으면 시간 놔두고 기다리면 B 쪽에 내려가니까 그 상태로 다시 뒤집으면 B에는 있는 게 안 내려오고 그대로 있다. 그러면 그 방사선 음이온수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그게 오케이. 자, 먼저 우리가 동위체라고 하는 것은 뭔데?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가? 중성자가 다르다는 말은 지금 뭐 하는 건데 원자핵이 되게 불안정한 상태거든. 이 불안정한 원자핵에서 뭐 내놓는가? 방사능을 내어놓는 거가. 그래서 방사능은 동위원소거든. 이거 위험하겠나 안 위험하겠나? 위험해요. 일반 조사 안 씁니다. 그래서 실험실에 가든지 가도 전부 다 어떻게 방사선 그거는 열쇠 잠긴 그런 데 해가지고 자기 고유의 배지 받고 들어가는 거거든. 그런 식으로 실험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방사선을 내어놓는 거. 그런 애들의 방사선 동위원소라고 해서 얘네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에서는 진짜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뭐 생체 실험도 그렇고 뭐 의료에서도 많이 쓰고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뭐 위험하다고 하면 위험한 거죠. 우리가 뭔가가 있으면 방사능이 맞으면 우리 방사능 때문에 어떻게 했는데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대? 방사능 피부 되면 기어 맞죠? 유전자적으로 정말 뭐가 이상한 게 생기는 거 위험한 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소량이면 상관없는데 내가 그 얘기 맨날 하면서 지금 또 일본은 지진 크게 났었어 얼마 전에도. 근데 내가 2011년에 일본에 있었거든 그때. 그러니까 원자력이 있고 얘네들은 방사능들이 뭐고 다 유치돼가지고 수소폭발이라고 막 이랬었다면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그게 계속 얘네들 뭐한대 핵 폐기물 전부 다 뭐하고 있습니까? 받아버리고 있어. 그럼 우리 위험을 받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좀 더 위험한 거 맞아.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방사선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그때 내가 누구 할 때 18쪽에 있는 애들 중에서 뭐 누구? 18쪽에 있는 라돈이 방사선 물질인 거야. 그래서 막 라돈 훔치기를 가지고 있는 집 사람은 없겠지만은 그거 한참 뭐 얘기 많이 떠들 때는 그 구약서 이런 데 구약서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그래서 빌려줘갖고 측정해보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근데 얘가 이용되는 게 뭘까? 뭘 이용하는 거? 방사선 동위원소 이용하는 거는 반감기, 지질시대 연도 확인하는 거고, 맞아요? 지질시대 연도 확인해서 지게 얼마만큼 묻혀있는 애들이요. 반감기가 반으로 줄어드는데 시간을 통해서 반감기를 표현하는 거고, 지금 내가 계속 아까 전에 옥신할 때는 방사선 동위원소 쓴다고? 그냥 동위원소 쓰는 거 아니고? 그래서 내가 좀 신기해서 계속 듣고는 있었는데. 옥신을 한번 볼게요. 그냥 라벨링 된 거 14짜리 10, 탄소 같은 경우 14, 12 이렇게 뭐 옥신의 탄소라든지 다른 걸 한 개를 바꿔서 하는 그런 실험일 거거든. 그렇게 설명 안 해주시고 그냥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 한번 내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많이 씁니다. 우리도 쌤도 지벨린 했잖아요. 지벨린 할 때도 방사선 동명성 가지고 하는 시험들 할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근데 우리는 많이 쓴 게 지질연대, 지질시대 연도 확인하는 거. 그래서 얼마만큼이 왜 그러냐면 봐봐. 탄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2잖아. 근데 14짜리의 탄소가 있다는 것은 걔가 14는 우리 누구 있어? 질량수가 14인 거는 질소인가? 그러니까 탄소가 12짜리 탄소였는데 14짜리 탄소는 뭐고? 질소는 14짜리 탄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게 불안정하니까 어떻게 양성자, 중성자하고 질량수가 차이 날 때 양성자, 중성자가 질량수가 1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인 값은 얼마 차이 나는데 조금 차이 납니다. 숫자 막 끝자리 다르죠. 그때 그 질량 차이에서 어떻게 나오는 것들 그걸로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지질시대 연도 측정하는 거는 반감기로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문제가 국빈지 본고사에서 나온 적이 있거든. 근데 너무 쉬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 이제에서는 다루진 않았지만은 뭐 설명하는 겁니까? 반감기가 있어. 반감기라고 하는 건 뭐? 걔가 반으로 줄어들 때,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탄소 14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탄소 14짜리가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이건 거야. 그럼 몇 억 년 이렇게 나오거든. 누구? 5730년인 거야. 맞습니까? 그럼 얘가 또 반으로 줄어드는데 이거에 지금 원래 있는 양에서 반으로 좀 2분의 1이잖아. 그거 중에 또 반으로 줄어들어. 또 반. 이 반감기를 통해서 걔네들이 얼마가 됐는지 이 동식물들이 언제 적 건지 이거 갖다가 연도를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반감기 문제가 본고사에서도 한번 등장했었거든. 그래서 한 번은 보고 갑시다. 자, 이제부터 중요. 아까 내가 원자핵이 있다고 했죠. 그럼 원자핵 주위에 뭐가 있어? 전자들이 돌고 있는데 그 전자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돈다? 전자 껍질을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 껍질 우리는 양자라고 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주양자수 이렇게 배웠을 거야. 그거 주양자수가 1이다. 그게 뭐라고? K 전자 껍질인 건가? 그 다음에 L, M, N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자 껍질에 최대한 전자가 몇 개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거 보면 되거든.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쉽다 돼. 내가 설명하는 방법은 나는 이게 제일 쉬운데 그냥 자, 첫 번째 전자 껍질이 K라고 할게요. 그럼 쉽게 말하면 주기율표에서 첫 번째는 수소하고 헬륨 두 개밖에 없어. 맞아요? 그러면 K 전자 껍질이라고 하면요. 오비탈을 안 배우지만 오비탈은 설명을 조금 할게요. S 오비탈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러면 S 오비탈은 방이 한 칸으로 설명할게요. 그럼 K 전자 껍질 다음에 누구 전자 있어? L. L은요. S 오비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오비탈? P 오비탈이 있어. P 오비탈은 방이 3칸이라고 설명할게요. 그 다음 KL 다음에 뭐? M. 그럼 얘는 S 오비탈 있고 P 오비탈 있겠죠? 거기다 무슨 오비탈까지? D 오비탈. 방이라고 하는데 방은 S는 한 칸, P는 3칸. 그러니까 어떻게 홀수씩 증가하고 있는 건가? 그러면 D는 몇 칸이겠노? 그러면? 5칸. 그렇죠. 5칸인가? 그럼 KL는 N이죠. 그러면 봐봐 한 칸, 3칸, 5칸, 그 다음 뭐겠노? F 오비탈이면 7칸인 건가? 이렇게 설명했거든. 자, 그러면 이 한 방 안에는 전자가 몇 개씩 들어갈 수 있다? 2개씩 들어가는 거야. 2개씩 들어가는데 전자의 차이일 때는 이 스피는 어떻게? 반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S 오비탈밖에 없어. 그럼 전자는 총 몇 개? 2개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줄 이게 전자 껍질이라 생각하면 한 개, 2개밖에 없는 이유가 얘는 전자가 한 개인 2개. 그게 첫 번째 줄에밖에 못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는 L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방에는 S니까 전자가 2개. 그럼 P는 방이 3칸이야. 그러면 전자라고 하는 것은 먼저 홀 전자를 먼저 놓고요. 그리고 짝을 만들 거야. 전자를 한 개씩 먼저 놓고 거기다 짝 지어줘. 근데 그때 짝을 지을 때는 어떻게 한다? 스핀이 반대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배웠는데? 주양자수 1, 2, 3, 4 배우는 거. 거기다 뭐? 스핀을 말지 말고 그 다음 주양자수하고 부 아니면 그게 방위양자수. 그 다음에 주양자수, 부양자수, 방향자수, 작용자수 이렇게 배웠나? N 배우고 L 배우고
한 개 더 있어야 되는데 주양자수가 1이다. 얘는 마이너스 1, 0, 1. 애매. 이거네. 맞죠? 이제 기억났습니다. 한국어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양자수가 1이다, 2다 이렇게 하면서 요거를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하는 게 얘네들은 이것들 어떻게 숫자의 개념에 숫자가 1이다, 2다 숫자는 어떤 말이야. 그래서 중복되는 게 없이 만든 거고 내가 설명하는 거는 그냥 방으로 설명하면 그냥 애들이 제일 알아듣기가 쉬워. 그럼 봐봐. 두 번째는요. L 전자 껍질이야. 그러면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이 3개 있어. 맞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S는 동그라미고 P는 어떻게 배웠어? X축, Y축, Z축 뭐고? X축, Y축, Z축은 뭘 말하는 거? 방향이 있는 거가 그렇게 배운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전자가 2개야. 그럼 여기는 전자가 총 몇 개? 6개. 그럼 총 전자는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다? 8개. 그래서 두 번째 전자는 어떻게 되는데? 이게 몇 건데 딱 세려보면 8개인 거야. 그래서 한 개씩 들어가졌다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M은요. 똑같이 2개, 6개, 10개인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2개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너희 8개 외웠을 거야. 맞아요? 근데 내가 맨날 지금 이렇게 주기표 그리라고 하더나. 나 이렇게 그리라고 안 하죠. 어떻게 하는데? 얘를 이렇게 해서 데리고 안 되네. 데리고 가서 여기다가 10개 넣어놨죠.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까지 밖에 안 배웠어.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주기표를 외우는 거 배웠다면 그게 전자들을 넣는 것 때문에 그렇게 배우는 거. 한번 봐봐요. 여기는 실제적으로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전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지금 18개야 돼. 그럼 여기서는 2개, 6개, 10개 얼마? 14개. 그럼 몇 개인데 여기는? 30?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첫 번째 전자값 2개, 첫 번째 2개, 두 번째 8개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럼 뭐가 이상하잖아요. 맞아?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알아야 된다? 전자를 배치하는 원리를 알아야겠죠. 전자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럼 전자는 어떻게 배치를 할까요? 전자는 에너지가 먼저 낮은 쪽부터 쌓아갈 거야. 그래서 무슨 원리? 첫 번째 싸움의 원리. 두 번째는 환자하신 분 얘기해 주세요. 두 번째는 싸움의 원리라는 건 에너지 준위가 낮은 것부터 쌓아가든가. 수소는요 전자 하나밖에 없어 생각하면 돼. 전자가 수소 2의 2개 이상이란 말이야. 그럼 에너지 준위가 낮은 쪽부터 차근차근 넣어갈 건가. 그렇게 되면 싸움의 원리를 이용해서 낮은 쪽에 썼어. 그리고 난데 어떻게 한다? 그래서 이게 이 S에 이게 뭐라고? 뭐 K 오비탈에 있는 S가 낮고 그 다음에 L에 있는 S보다는 P가 높고 그 다음에 M에 있는 거는 SPD라고. 그런데 N에 있는 누구가? S가 D보다 낮은 거야. 그러니까 20번까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21번부터 30번까지는 어떻게 된다고? 이 D에 10개가 채워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 몇 개가 있는데 10개가 더 있는 거야. 그걸 배우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내가 주기표가 중요하다는 게 그 우리 그리는 건 너는 했지? 했고 난 지금 한번 할 거야. 그렇게 해서 채워질 건데 그런데 전자를 채우고 싶은데 봐봐.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할게요. 탄소의 전자를 채우고 싶어. 탄소는요 전자가 몇 개 있는데 총 6개. 6개 어떻게 그릴 건가? 첫 번째 여기 전자 2개 있어 여기 있죠. 여기 몇 개가 들어가면 돼? 4개.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4개가 들어가. 그럼 4개를 어떻게 쌓을 것인가? 자, 아빠가 뭐랬냐면 내가 S보다는 누가? S하고 P가 있으니까 똑같은 A 전자 껍질에 있지만은 S가 P보다 에너지 준위가 낮다고 이렇게 그랬잖아. 그러면 S하고 P를 봤을 때 S가 에너지 준위가 낮으니까 S의 전자를 먼저 채울 거야.
그럼 하나 채우는데 자, 두 번째 건 이게 뭐다? 이거는 파울리의 파울리 베타올리는 뭘까? 얘네들 채울 때 어떻게 채운다? 스핀이 반대로 채우라는 거야. 그게 두 번째. 맞아.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가 낮은 S가 먼저 채워질 건데 그때 전자의 스핀이 반대로 채워지는 파울리 베타올리를 적용시키고 그럼 이제 나머지 두 개가 더 있어. 여기다 넣을 거야. 뭐 어떻게 넣어야 된다? P2 하나 그게 뭐다? 홀 전자가 많게 홀 전자가 많게 이거는 스핀 반대. 홀 전자가 많게 채운다는 것은 방에 있으면 먼저 한 개씩 채우고 짝진다 이건가? 그는 뭐다? 무슨 규칙? 혼트 규칙. 이 세 개의 전자 배치 원리는 꼭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채워진다는 건가? 근데 얘네도 오비터 설명한다는다. 안 하고 있지. 안 하고 있으니까 뭘로 그린다. 우리는 전자 껍질 지금 궤도로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양성자를 띄고 있는 게 몇 개냐? 그럼 수소는 한 개야. 플러스가 1. 그럼 전자가 이렇게 한 개인 거야. 그럼 헬륨은 플러스가 2야. 그럼 전자가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야. 이렇게 그린다고. 자, 근데 만약에 누구 해볼까? 베릴륨 해볼까? 베릴륨은 몇 번인데? 4번. 베릴륨 4번이니까 플러스가 4야. 그러면 첫 번째 전자 껍질 어떻게? 2개. 그 다음 전자 껍질 어떻게? 2개. 이렇게 그리면 끝인 건가? 얘네들은 궤도로서 설명하는 거 이건가? 그러면 나트륨 그려볼게. 나트륨 몇 번인데? 11번. 그러면 어떻게 그린다? 플러스가 11이죠. 거기다 어떻게 전자가? 2개? 귀찮죠. 그렇게 이렇게만 그리면 된다고. 지금 그리는 거. 근데 요거 말고 요거를 좀 알아둬야지. 나중에 더 쉬워지기 때문에 이거 설명하는 건가?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20번까지 그리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어. 그걸 맨날 배운 건가?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자라고 하는 것은 전자 껍질이 있다고. 그 전자 껍질에 전자들이 존재하는데 그러면 전자 껍질이 K, L, M, N으로 얘기하겠죠. 그러면 그때 전자들이 몇 개씩 들어가는가? 봐봐, 그냥 무작정 외우면 힘들잖아. 근데 내가 아까 방으로 설명하니까 숫자 계산하기가 쉽잖아. 그래서 첫 번째 전자 껍질은 몇 개? 2개. 그 다음 거는 8개. 그 다음 거는 18개. 그러니까 전자 껍질 총. 우리는 줄은 8개밖에 없지만 그러면 18개야. 그럼 자, 이렇게 되면 자, 이게 한 칸, 세 칸, 5칸, 7칸이긴데 이 숫자 더한 거야 우리가. 그러면 이 전자라고 하는 건 어떻게 채워진다는 건데? 첫 번째 거 1, 2, 3, 4야. 그럼 어떻게 된다? n의 제곱에다가 어떻게? 마이너스? 이 n의 제곱하면 안 돼? 첫 번째니까 한 개여서 2개 들어가고 두 번째는 2는 4에서 그 다음에 2하니까 8. 3은? 3은 9에서 16. 그게 뭔 말이라고? S가 방 한 칸, P가 방 3칸, D가 방 5칸. 거기다가 2개씩 들어간다. 이 말은 똑같은 말이잖아. 맞아, 아니야? 이해가 됐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이 전자를 들어가는데 전자가 2n의 제곱으로 표시되는 게 그게 각각 전자 껍질 최대로 있는 전자의 수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거기다가 그러면 전자를 배치하겠죠. 그러면 이 전자 껍질에는 에너지가 다하는 값인데 그럼 원자에 가까울수록 된다. K, L, M, N이라고 실시하고 그것들의 에너지가 커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어떻게 한 게? 작은 게 안정하다고 했죠. 그래서 K부터 채워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이렇게밖에 설명 안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아까 내가 누구까지? K, L, M 하면 그렇게 되는 게 맞아. K, L, M, N. 근데 K에 있는 S, L에 있는 SP 높아졌어요. M에 있는 SPD인데 여기는 누가? S가 이 D보다 더 낮은 건가요? 그거까지 해야지 D가 더 쉽게 되는 건가요? 여기서는 20번까지 밖에 설명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만 가능한 건가요? 그렇게 해서 보고요. 제일 중요한 거 뭐? 가장 바깥 전자 껍질 우리는
최외곽 전자 껍질을 얘기하거든.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전자를 최외곽 전자라고 합니다. 이거 개념 중요합니다. 최외곽 전자 되겠죠. 거기에다가 나는 이것들이 이제 뭐합니까? 화학 결합을 하기 위해서 이 전자들이 된다. 읽거나 없거나 공유할 수 있거든. 그러면 이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들 중에서 뭐 할 수 있는 거? 화학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애들이 있어. 걔네들은 원자가 전자라고 얘기하고 일본에서는 가전자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이 가전자가 왜 중요한가? 20번까지를 봤을 때는요. 어떻게 된다? 이 족번호가 가전자 수랑 같다는 건가? 근데 누구는요? 18족은요. 내가 안 넣었어. 왜냐면 가전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으면서 뭐한다? 화학결합에 참여해야 돼. 근데 18족은요. 화학결합 안 해. 얘 자체가 안 정하기 때문에 단원자 원자로 존재하기. 얘는 화학결합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요. 가전자가 0인 건가? 그럼 18족에 있는 가전자는 0이지만은 누구는 최외곽 전자는 존재하죠. 몇 개 있는데? 2개. 헬륨은 2개고 나머지는 8개. 그래서 2개 또는 8개는 기억하셔야 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순서대로 봐봐요. 1쪽에는 1개. 그 다음 건 2개야. 그 다음 거는 1개, 2개, 3개, 4개, 5, 6, 7개. 그 8개는 가전자가 아니고 뭐다? 최외곽 전자라는 거. 됐습니까? 그럼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고. 그러면 여기서는 얘는 가전자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건가? 그래서 족을 보고요. 얘네들의 족을 보면 사실 딱 가전자. 이 가전자가 왜 중요하다? 화학 결합을 할 거야. 그럼 이게 만약 7개다. 그러면 우리는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거야. 18쪽에 있는 비활성 기체가 가진 전자 배치를 가지는 게 안정해. 왜? 얘는 안정하니까 화학 결합 안 하잖아. 그러면 이 원자들의 전자 배치를 보고 얘가 18쪽으로 닮아가고 싶은 거야. 그러면 7개는 한 개만 있으면 되잖아. 그래서 한 개를 얻는 거야. 그래서 음이온 될 거고 한 개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한 개 없어지면 되겠죠. 그러니까 잃는 거야. 양이온 되는 거야. 근데 또 4개면 4개를 잃거나 얻는 거 애매하다면 그럼 얘는 뭐 할 수 있다? 공유를 해서 8개를 맞추는 건가? 뭐라고 했는데? 얻거나 잃거나 하기는 힘들잖아. 그래서 이제 그건 거야. 그게 뭐다? 이거 지금 말하는 거. 얘는요. 헬륨, 네온, 아르곤 또 뭐 있어? 크립톤, 제논, 라돈까지 있거든. 얘네들은 우리가 전자 배치를 보니까 2개,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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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야. 그러니까 아까 내가 뭐랬대? 최외곽 전자는 2개 아니면 8개라는 거야. 근데 가전자는 0개야. 자, 얘는 힙가스라고 하는 이유는 양이 작고, 맞죠? 그 다음에 또 뭐? 이건 기가스, 이건 뭔데? 왜 그런 건데? 양이 너무 작고, 똑같은 말인데? 그런 것도 있고, 반응을 안 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비활성 기체 힙가스 이 말을 하는 건가? 맞아. 그래서 얘네들의 전자 배치를 갖고 싶은 건가? 그래서 원자들의 우리 뒤에서 결합을 배우는 게 뭐다? 이 옥텟 8개를 만족시키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한 걸 알려면 원래 애들이 어떤 전자 배치를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건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전자 껍질을 배우는데 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1S 2개, 2S 2개 이거 쓰는 걸 원하거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플로린을 볼게요. 플로린은요 전자가 몇 개인데? 9번이기 때문에 9개. 그럼 얘는 어떻게 쓸까? 1S에 2개, 2S에 2개, 2P에 그래서 2개, 7개가 돼야지 총 8개고 이게 뭐다? 가장 바깥에 있는 가전자인 거야. 그러니까 원자가 전자에서 원자 빼고 그냥 가전자라고 얘기한다고. 자, 됐습니까? 그러면 나트륨은요? 11번이니까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1개. 그래서 2개, 8개, 1개인 거야. 자, 이렇게 쓰는 이유는요. 나중에 뭐 같은 거? 여기서 전자 껍질을 설명 안 되는 몇 개들이 있어. 내가 주기적 성질을 배울 거고 우리가 주기적 성질 할 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라는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 값은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같은 주기에서는 증가하는데 앞에 땡땡땡을 붙여. 뭐라 붙이는데? 대체로 증가한다. 그러면 그게 주기적 성량이 똑같은 족에서 달라지는 게 있거든. 2번 꺾이거든. 그 꺾이는 걸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1S에 2개, 2S 2개 방에다 넣는 걸 해보면 쉽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기억해라는 거거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요거 설명해놓긴 했어. 얘 뭔데? 오비탈이 간단하게 전자라고 하는 것이 이 전자의 궤도가인데 1s하고 2s는 똑같은 s 오비탈이 있다 이 말이거든. 그럼 구형을 가진 오비탈이 있다 이 말인 건가? 그러면 이제 2는 s도 있지만 p 오비탈이 있거든. 그럼 p 오비탈 x축, y축, z축이라는 거 어떻게 방향으로 존재하는 게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건가? 그 다음에 d 오비탈은 뭐란다? 네이크로말 모양하고 도너츠 이렇게 꼬꼬 싸고 싸우는 거 이런 그림. F는 어떻게 그리는데? 못 그립니다. 이상하게 생겼어. 내가 보여는 주거든 한 번씩. 근데 나도 못 그려. 그리라고 하면. 자, 그래서 이런 것들. S하고 S는 구형인데 1S, 2S 차이는 뭐다? 크기인 거야. 근데 1S보다는 2S가 뭐가 다르다? 에너지 값이 더 높다 이건 거야. 그러면 이 P는 실질적으로는 X축에 있는 거, Y축에 있는 거, Z축에 있는 거 세 개가 있다면 이건 방해하는 것 뿐인 건가. 그렇지만 이 P끼리는 뭐가 같다? 에너지 값이 같은 건가. 근데 3S하고 3P, 3D가 있으면 당연히 S보다는 P, P보다는 D죠. 근데 이 S는 뭐고? 3D는 어떻게 된다고? 4S보다는 높은 건가. 그런 것들. 그것만 기억이. 그래서 오비탈은 별로 설명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전자 배치인 거야. 이게 내가 원하는. 자, 어떻게 된다? 1S에 2개, 2S에 2개 이렇게 차가는데 어떻게? 3D하고 4S가 바뀌어 있는 거. 요거 하나를 기억해라고. 그래서 20번까지를 그려보면요. 우리가 19, 20번 칼륨과 칼슘을 그리면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 3P에 6개, 그 다음 4S에 1개, 4S에 2개야.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어디에 있는데? 4주기에 있는 거야. 맞아. 그렇게 해서 2개, 8개, 8개가 있어. 근데 4주기는 실제적으로 몇 개가 있는데? 18개가 있어야 돼. 왜 그렇다? 3D가 방이 5개야. 10개가 더 들어간다. 그게 10개의 원소들이 더 존재하는 건가? 근데 왜 4주에 있다? 가점 봤거든? 4니까. 4에서 먼저 채워졌으니까. 그래서 천이온소 21번부터 30번까지 외웁시다 했던 거잖아. 그거거든. 자, 그거는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